오늘은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7살 아들을 키우는 지인이 집 근처 영어 학원으로 상담을 갔다고 합니다. 영어를 처음 접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상담해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7살이면 많이 늦은 거 아시죠? 7살이 늦었다고요?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게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이죠. 근데 7살한테 늦었다고 하는 건 좀 도가 지나쳤죠? 결국 지인은 다른 학원을 찾아서 등록을 해서 아이는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즐겁게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바로 파닉스 숙제를 할 때 생겼다고 합니다. pig, big, dig 이런 음소 구분을 하는 숙제였다고 해요. 숙제를 하다가 아이가 너무 어려웠는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인도 결국 폭발해서 결국 학원은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이의 의지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학원이 문제였던 걸까요? 둘 다 아니죠. 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띵동영어 제키쌤입니다. 오늘은 파닉스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가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파닉스 언제 시작해야 될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파닉스가 뭐죠? 파닉스는 간단히 말하면 소리와 문자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미 구어로 알고 있는 단어, 소리로 알고 있는 단어를 글자를 보면서 이 단어는 이렇게 생겼구나 깨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라는 단어를 배운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 이 단어를 아마 수천 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엄마라는 소리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순서를 보자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소리를 전혀 쌓지 않은 상태에서 파닉스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를 본 적도 없는 글자와 연결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지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파닉스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번 이 4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소리 노출을 1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해왔다. 영어 동요, 그림책, 영상 등으로 꾸준히 영어 소리를 들어온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 소리가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영어 단어를 200개 이상 구어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dog, hot, sun 이런 단어들이 파닉스 교재에 많이 등장을 하죠. 이런 단어를 귀로 듣고 단어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말과 한글을 통해서 소리와 문자의 규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글을 통해서 소리와 문자가 연결된다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으면 파닉스 학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영어 문자에 호기심을 보이면서 스스로 읽으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어책을 보다가 글자를 짚으면서 이건 어떻게 읽어? 라고 한다던가 지나가다가 영어로 쓰여진 간판을 보고 스스로 읽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4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직은 파닉스를 시작하지 말고 소리 노출을 더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파닉스 학습이 훨씬 쉬워지고 빨라져요.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아이가 만 3세 때 영어 노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동요, 그림책, 영상 등으로 하루 2시간 이상 꾸준히 영어 노출을 해줬습니다. 계산해보면 2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7세 후반이 됐을 때 파닉스를 처음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파닉스 되게 늦게 시작하네 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구어로 알고 있는 단어와 표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파닉스 학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수월하게 넘어갔고 그리고 리더스북 읽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이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취학 전 영어 소리 노출의 힘을 여러 번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치원을 나오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이 2명 있어요. 학교도 같고 반도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아직 파닉스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닉스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영어 소리를 접했느냐에서 오는 거죠. 한 학생은 영어 소리를 집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 음가를 익히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또 구어로 알고 있는 단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어 소리와 또 문자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반면에 또 다른 학생은 똑같은 영어 까막눈이긴 하지만 영어 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파벳 음가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구어로 알고 있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소리랑 문자랑 매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닉스 학습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차이는 집에서 영어 소리를 얼마나 들려줬는지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취학 전이라면 학원을 보내서 파닉스 학습을 바로 시키시면 안 되겠죠. 집에서 충분히 영어 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소리 노출이 충분히 쌓였다면 파닉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알파벳 이름 익히기. B, D, H, N, P, Q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알파벳을 A부터 G까지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파닉스 시작이 좀 수월해집니다. 알파벳을 익힐 때는 여러 가지 활동지나 음원이나 또는 그림책 등을 활용해서 놀이처럼 즐겁게 시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알파벳 음가 익히기인데요. 구글에서 알파벳 포스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포스터 이미지가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걸 하나 출력을 하세요. 식탁 옆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밥 먹기 전후로 A says 에에에, B says 뿌뿌뿌, C says 크크크 이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파닉스 송을 검색해서 짜투리 시간에 자주 들려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파닉스는 소리 노출이 충분히 쌓였을 때 시작해야지 효과적이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입니다. 파닉스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하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구글에서 알파벳 포스터 검색해서 출력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파닉스 송 검색해서 흘려듣기 해주시는 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